근데 국어 가르쳤다고 하셨잖아요. 네. 급여가 얼마 정도 되셨던 그 거예요? 당시에 적었죠. 초짜 강사였기 때문에 18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거의 항상 모았어요. 여기가 6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거의 강남에서는 가장 큰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네는 옛날 워낙 낡은 아파트였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대출하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변두리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얼마에 사신 거예요? 대출하고 이것저것 해서 3억 정도에 매수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거기 앞에 3자 붙이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투자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저기를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기 얼마예요? 100억? 근데 갭 투자로 3억에 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때도 이 아파트도 완전 낡은 아파트였어요? 낡은 아파트죠, 엄청나게. 여기가 11단지.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이네요. 그쵸. 진짜 오래됐죠. 어쨌든 간에 여기 자체가 용적률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근데 재건축이 되면 그냥 오르는 건 확정인 거예요? 확정이에요. 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필명 랭커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좀 나와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현재 저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 좀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6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거의 강남에서는 가장 큰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가 스카이라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운지가 보이는 동이 그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9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5층입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정말 큰 단지죠. 강남에서. 그렇죠. 강남에서. 매출은 있는데 통장엔 돈이 없다? 매번 결제 안 내? 고객도 불편하다? 매번 반복되는 미수금 지옥, 탈출하고 싶다? 이게 효성 CMS 자동이체를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여기가 저희 아파트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구들 오면은 이 자리에서 보통 노는 편입니다. 이 동네는 옛날 워낙 낡은 아파트였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대출하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변두리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었던 곳이에요. 이 아파트 맞은편 쪽이 개포 레미안 블레스트지.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3단지 DH 아너힐스. 이 개포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거죠. 혹시 공인중개사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몇 살 때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아파트를 되게 관심 있었던 게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하고 팔고 한 게 20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고 수익도 많이 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 얼마에 사신 거예요? 대출하고 이것저것 해서 3억 정도에 매수했던 거죠.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였어요? 매매가가 6억.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거기 앞에 3자 붙이면 됩니다. 36억이요? 몇 년 전에 샀다고 하셨죠? 그때가 2009년도? 그러면 청약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매수한 거예요. 어떻게? 학원을 그 당시 때 강사였는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타워팰리스에서. 근데 타워팰리스에서 그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인데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럼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떤 게? 자기들이 어떤 여행을 간 거와 자기들이 어떤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포문화 이런 게 달라요. 10대이들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어떤 살아왔던 환경 이런 게 너무 달란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거랑 좀 다른 느낌 들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되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환경을. 근데 국어 가르쳤다고 하셨잖아요. 네. 급여가 얼마 정도 되셨던 그 거예요? 당시에 적었죠. 맨 처음에는 제가 이 학원에서 일한 게 21살 때부터 일했거든요. 초짜 강사였기 때문에 18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처음에는 한 150, 160 시작하다가 180 주다가 서서히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300도 받고 500도 받고 800도 받고. 근데 그거를 언제 3억을 모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모았죠. 저는 거의 돈을 쓴 적이 없어요. 20대부터 거의 20대 후반까지 제가 돈을 투자한 거를 거의 항상 모았어요. 차도 안 사시고? 네, 차 안 샀죠. 30살 넘고 이제 나도 차를 살 때가 됐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차를 이제 샀죠.
그러면은 3억이 첫 투자예요? 그쵸? 3억이 첫 투자로 봐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빠르게 투자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투자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했죠.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포에 어떤 유명한 아파트도 제가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한 100억이 넘고, 그리고 또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또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팔았고,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싸게 사가지고 팔고. 100억에 사셨다는 건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왼쪽에는 레미안 원펜타스. 아리팍은 저 앞에 있는 하얀 색깔이 아리팍. 저기를 매수하신 거예요? 그쵸? 그럼 저기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저 집 매수를 안 하려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강서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저기에 사기가 어머니 싫다는 거예요. 왜? 아니 뭐 굳이 한강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한강 앞에 있는 아파트를 뭐하러 사냐, 특별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이제 안 하시려고 했던 거를 제가 아니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저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한강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서쪽에 있는 한강을 살 게 아니고. 왜요? 왠지 그 한강 물이 냄새가 달라요. 다 냄새 그럼 맡아보신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직접 맡은 건 아니지만 걷다 보면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강 물 냄새가 가장 덜 나는 곳이 저는 여기 서초구 쪽, 반포 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포 한강 물 냄새가 가장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오직 제 코 냄새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 없고. 그럼 이거를 그때 당시 얼마에 매수하셔가지고? 당시 때 대출 끼고 거의 한 3억 정도, 전세 대출 3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억이요? 네. 몇 년 전이에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남들 월드컵 볼 때 저랑 어머니랑 여기 돌아다녔죠. 그때 당시 이게 얼마였던 거예요? 당시 때 6억이요. 근데 갭 투자로 3억에 사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때도 이 아파트도 완전 낡은 아파트였어요? 낡은 아파트죠, 엄청나게.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네,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여기가 2016년 정도에 완공을 했어요. 그 얘기가 그때 나왔을 때부터 거의 한 14년 걸린 거네요. 그쵸.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한 15년 지나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거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게 그 얘기가 나오는 집을 사야 된다. 그쵸. 오래된 아파트는 나오지 않는 거 사면 큰일 납니다. 그 기준이 있나 보네요. 그럼요. 그리고 일단 용적률이 일단은 적어야 돼요. 용적률이 적어야 돼요? 네, 용적률이 높으면은 재건축 될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일단 200%가 넘어갔다, 그건 재건축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아무래도 고층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법상 최소 30층 이상밖에 정도밖에 안 되고, 50층 이상 고층 올리려면은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고층 올라가려면 또 건축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야죠. 그래야지만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이 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그때 당시 아셨던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이제 어린이집, 저희 아이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여기 다녀요? 네, 지금 수업 듣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기 사는 애들도 라면 먹네요. 라면 잘 먹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나 똑같습니다. 아까 투자 얘기 좀 하면, 여기 안 사고 어디 살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일산을 가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일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살던 곳이 강서 쪽 라인이다 보니까 갖고 온 곳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일산에 평수가 큰 아파트에 가서 좀 이렇게 거주도 하고, 그럼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 그때 그게 타운하우스가 한 6억 했을 거예요. 6억 정도. 비슷했네요. 네, 비슷했어요. 제가 지금 얼마예요? 그거 6억이던데요? 지금요? 네. 네, 그거 6억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제가 시세 봤는데 실거래가 6억이더라고요. 네, 2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와, 선택 한 번이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선택 한 번이 이거예요. 이거 6억짜리를 지금 100억이 된 거고, 거기는 6억이 된 거고. 이제 물론 일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타이밍이 일산을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차라리 일산은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일산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제는 일산이 소액 아파트 투자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일산은 이미 완성된 곳이었던 거예요, 2000년대. 2000년 초반에 완성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오르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여기는 완성이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던 거고. 근데 일산은 지금 소액 아파트가 돼서 재건축이 될 수 있고 선두지가 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은 그쪽을 지금 투자하는 거죠. 사실 아파트가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이런 곳에 살고 싶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집에 이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일단 무조건 남들이 관심 없는 데로 사야 돼요. 일산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 일산이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때가 일산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인기 없었어요? 그럼요. 오히려. 아, 여기가 인기 없었다고요? 여기가 인기 일산보다? 없었다고요. 아, 이거 인기 있는 아파트였으면 이미 그 당시 때 한 몇십억 했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일산 같은 데를. 일산 아파트에 있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을 지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2억이 있으세요. 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2억 있으면은, 그 하안동이나 광명시 하안동, 그 다음에 아니면 일산이나 일산의 어떤 그쪽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런 데 있거든요. 한 2억도 없다. 한 1억대밖에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 승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2030년 안에 무조건 완공됩니다. 30년, 31년 안에 계속 스텝을 밟는 거죠. 계속 한 3번, 4번. 근데 광명은 또 요즘 인기 있지 않아요? 광명 인기 있죠. 근데 또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거 사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광명 지금 생각보다 지금은 또 매수자들이 엄청 달라붙진 않아요. 왜요? 아무래도 광명 공급이 많으니까요. 2028년까지 공급이 많은 곳이니까 생각보다 그 수요자보다 공급이 더 많은 곳이다 보니까. 아, 그럼 그 당시에 일산은 공급이 적었어요? 공급이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수요자가 더 많았죠. 오히려 일산이. 그러니까 많이 좀 올라있는 상태였던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2020년도, 21년도에 인천의 송도 이런 데다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에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송도 뭐 청라지구 이런 데다가. 근데 그런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절반이잖아요. 반토막 됐잖아요. 이미 그 당시 때 완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앞으로 개발성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50% 반값이 됐던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된 곳을 매수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광명 거기 하안동은 다 낡았어요? 네, 많이 낡았죠. 아마 지금 여기에 10년 전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포는 2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맞은편에 보이는 게 원밸리거든요. 네. 이 원밸리가 이게 지금 평당 2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부동산 하신 분들이 다 한 얘기가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여기를 3억을 본단 말이에요. 3, 4년 후에. 평당 3억이요? 네, 평당 3, 4년 후에. 지금 2억인데? 네, 2억이죠. 어떻게 더 올라요? 충분히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를 사고 싶어 하는 데 너무 많고 공급 자체가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돈의 가치가 보통 10년에 보통 40%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뭐 20년이면 돈의 가치가 거의 절반의 절반까지 떨어지는 건데 평당 한 5, 6억 하지 않을까요? 6억 정도? 6년 전만 해도 평당 1억 아파트 하면 되게 웃었단 말이에요. 초 울트라급 거품이다. 근데 지금 강남 일대 평당 1억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1억이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저는. 여기가 이제 하안주공. 여기가 11단지. 정말 크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 보이네요. 그쵸. 진짜 오래됐죠. 어쨌든 간에 여기 자체가 용적률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이 맞아요. 용적률이 몇인데요? 용적률이 다 200%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재건축이 사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언론에서는 막 어디가 대장이다 왜 의미가 없는 게 여기는 무조건 재건축 빨리 되는 게 장땡입니다. 속도가 늦으면은 결국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재건축이 되면 그냥 오르는 건 확정인 거예요? 확정이에요.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니까요. 주변 시세가 여기가 바로 광명 뉴타운이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에 살 수 있고 예상되는 여기가 가격은 보통 어느 대략적으로 정도 3억 5천이에요. 제일 적은 평수가 3억 5천 정도 되는데 뭐 물론 금매 나온 건 3억 한 1천, 2천도 돼요. 근데 한 3억 5천 정도로 잡고 전세 가격 한 1억 5천 정도 잡으면 보통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사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현금이라는 게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또 다르겠지만 경매하신 분들이 경매만 오직 90% 대출되고 아파트 매매하는 거는 90% 대출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경매만큼 90%는 안 나와도 최소 80% 이상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가 하안동은 상권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일단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웬만한 그 병원서부터 학원가가 다 라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닌 거죠. 이 동네 라인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형성이 된 곳이니까. 다 낡았네요, 근데. 그쵸. 아무래도 자체가 아파트 연식 대비 비슷하니까 보통 상권 자체가 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투자해서 잘못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를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임대사업자 빨리 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분 있잖아요. 최소 대출을 90% 받아가지고 거의 빠르게 넘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만약에 안 올랐을 경우에 그걸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10년은 들고 갈 생각을 해야 되네요. 네, 꼭 사실 뭐 10년까지 저는 안 봐요.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럼 투자에 대한 실패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고가가 여기가 4억 중반, 5억까지 찍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3억대 중반까지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현재 지금 저평가 된 곳이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럼 여기는 1억 중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억 초반에서 1억 중후반. 네. 그러면은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꺼낼 수도 있어요, 사실. 충분히 대출 같은 경우에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또 대출 많이 받으면은 못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아파트는 개인적으로 갭 투자를 내고 나서도 최소 그만큼의 50% 이상은 본인 돈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이걸 무조건 1,000만 원 가지고 살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살 생각했으면 다른 아파트 사는 게 맞죠. 아. 최소. 못 버티거든요, 사람이. 제가 말한 대출이라는 게 뭐 이상한 뭐 3금융이나 사채업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범위 대출에서 했을 때 자기가 소득 대비 낼 수 있는 이자율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대출까지 한다면 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3천밖에 없다 해도. 만약에 사장님이 3천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천밖에 없다면 또 다른 데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그것을 자기가 분석하고 또 멘토링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저는 1억 정도에 대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하한동도 선택지가 된다라고 봐요. 그 시청자분들이 도움 되실 만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급매 사는 방법과 그다음에 매도를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의 어떤 부동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무료로 나눠드리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 집 마련만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집 마련만 하기엔 좀 뭔가 사람은 어떤 수익성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뭔가 그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아파트 가지고 20년 가지고 있을 생각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집을 매수하실 분이나 혹시 매도하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